기어이 패스트트랙이 처리됨에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9일간의 투쟁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난 9일 여정을 통해서 다만 많은 것을 정말 느끼고 또 얻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9일간의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복귀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나 불법적이고 또 탈법적으로 또 원칙 없는 이런 무리한 날치기가 진행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 범여사당이 국제악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23일에 4당 의총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비민주적 행태와 불법성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일부 탈당하기도 합니다. 24일 사개특위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 소신을 밝히자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을 추진했고 우리 당이 국회의장께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국회의장님 처음 뵀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정도 사태가 이루어졌으면 국회의장께서 지금 한국으로 가지 않게 한 번쯤 여당을 다시 설득하고 또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의장께서도 그동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쯤 설득하고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국회의장께서 우리에게 하신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하기 전에 이것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일에는 독재 법안이 또 팩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인턴을 통한 의안과 접수라는 원칙과 또 국회법 해설례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자접수가 불법이라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26일 새벽에는 쇠막대기, 해머, 장돌이 같은 흉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의 폭력으로 우리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갈비뼈와 늑골이 물절되는 증상이 발생됐습니다. 29일에 범여사당이 회의장을 바꿔가면서 도둑입장 방법으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최하고 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신속 처리 법안을 가결해서 날치기 정체를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총을 16차례에 걸쳤습니다. 또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도 5차례 했습니다. 의안가를 4차례, 사개특위에서 5차례, 정개특위에서 2차례나 좌파 야합 세력의 불법 법안 상정을 저지하고자 투쟁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기득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토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의 안은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왜 생겼습니까?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만들자는 것이 비례대표 의원의 취지입니다. 우리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비례대표가 과연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와 친한 사람들, 각 정당의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느니 지역구에 제대로 된 의원들을 우리가 지역구에서 당선시켜서 비례성도 보완하자 동시에 이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폭력 연좌 시위를 하는 우리들에게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벌을 앞세워서 징역 5년 처벌을 앞세워서 저희를 협박했고 힘의 논리로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불법국회, 폭력국회, 바로 이 정권이 기획한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의를 탄압하고 억압한 아주 불량한 집권 세력입니다. 이재명 비례대표제 합의했다고. 여러분들 12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이었습니다.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정말 단식 좀 중단하게 해달라고 많이들 와서 저한테 애원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안한 것이 검토라는 것을 하나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넣어드린 겁니다. 검토는 합의가 아닙니다. 그때 합의서의 합의문의 가장 중요한 문헌은 2항과 4항에 있는 정치개혁 특위 합의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펴놨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펴놓고 하는 말이 지금부터 논의하겠다. 이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논의하겠다? 논의하려면 패스트트랙을 펴면 안 되죠.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막말이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한번 나한테 혼나볼래.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이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겼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에게. 민주당이 우파 정부냐고. 민주당 우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좌파 아닙니까? 좌파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이 색깔론입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갱이 표현은 청산해야 할 친일잔재다 하면서 역사까지 왜곡시키면서 색깔론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간의 투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폭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부족했던 부분 채우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까지 모두 아울러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싸우겠습니다. 먼저 선거제, 공수처, 민생, 3.2일체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유친을 만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을 만들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있는 든든한 친구들도 있고 재미와 재치를 갖춘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와 정권의 폭주를 톡 까는 그런 친구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저지를 위한 자유친 영상 백서 연대를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114 민생버스 투어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114명의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에 맞서 국회 내에서 싸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틈이 나는 대로 민생 현장에 가서 정책 현장에 가서 우리 정책위 의장님과 이 주관하는 그러한 우리 정책위에서 또 주관하는 정책 민생 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오로지 적폐청산과 이념놀이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 견실하다고 했습니다. 기조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국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추경하자고 합니다.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정책 기조 안 바꾸고 추경으로 경제 살릴 수 있다고요? 정권형 추경일 뿐입니다. 정책 기조 바꾸십시오. 여당, 법여권 4당,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끝으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제 보수 괴멸, 자유한국당 괴멸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여론몰이, 가짜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에 관한 해체에 관한 사이트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 국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외로운 제1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만이,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만이 이 잘못된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당에게 또 정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면 더 단단해질 수 있지만 그 오류들을 중층으로 켜켜이 쌓아두면 부패하고 결국 폭발하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